문화막시즘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소위 진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그것을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겉핥기식이고 피상적이고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문화 진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이 학파가 현재 소로스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큰 그런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 학파가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서 아마 이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시리즈로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진보다 아니다, 보수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미국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느꼈거든요. 때문에 그 영향이 한국에는 강남좌파라는 것 또는 문화막시즘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소개되고 있는데, 과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시게 되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십니다. 이것을 쓰신 분은 2009년도에 쓰셨습니다. 근데 꽤나 알려진 그런 어떤 아티클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됐고 여러분도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막시즘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꽤 긴 아티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번역한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소개된 것은 이 문화막시즘, 문화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독일과 미국 학자들, 여기는 학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사회과학자 또는 인문학자, 이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식인층에서는 탑 레벨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돈도 많은 그런 배경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일종의 강남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문화혁명을 추구한 이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헤겔, 막스, 니체, 프로이드, 막스 베버까지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과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민족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데는 외부에서 강력한 세력이 침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국가가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 문화적인 외부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에는 이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볼셰비키 혁명인데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상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미국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부구족, 상부구족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한국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 성과 에로스, 혁명과 에로스의 개념이 이 문화 막시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헝가리 출신의 은행 가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루카치라는 인물이 이 성과 에로스, 혁명과 에로스의 개념을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데 1940년까지 살아있던 뮌젠버그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아주 흥미로워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그 서구 사회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물질 문명이었잖아요. 자본주의 문명이었죠. 그런데 그 서구 문명을 타락하게 해야만 그 혁명에 성공한다. 즉 서구 문명이 타락하게 만들어야만 프로레타리아가 승리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문젠버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지식인들은 함께 모여서 내셔널 리뷰를 창간한 그런 언론인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구 세계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문화혁명 회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러시아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던 그 회의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문화적인 혁명이 그 서구 세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뮌젠버그가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뮌젠버그에 대한 라이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뮌젠버그라는 사람은 1920년 그 정도에 그 국제공산당 첫 번째 의장이었다고 그래요. 최초의 의장이었고 독일 공산당의 지도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당시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즘이 여기 만나게 돼요. 자유주의자와 온건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그래요. 이 그 뮌젠버그의 입장, 생각을.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될 것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가담을 하게 됩니다. 뭐 한국의 자유주의자가 누군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 가담을 했다고, 정신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 거기서는 그 굉장히 그 연구자들이 돈을 많이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면서 이 학파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줄은 맨 처음에 1923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곡물 사업가인 펠릭스 웨일이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됐다고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연구소가. 그 웨일이라는 사람은 서독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부를 한 막시스트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막시스트가 좀 더 강하게
된 데는 홀크하이머라는 그 독일 철학의 교수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히틀러가 들어서게 정권을 잡게 돼서 이 사회연구소는 문을 닫게 되고 이들이 다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비아나 프린스턴 뭐 그런 버클리까지도 주요 미국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60년대 신좌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뭐 히피가 막 등장을 하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 마약 비슷한 것을 막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팝 음악이 또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이런 1960년대의 문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때의 정신적인 배경으로는 마르쿠제라든지 홀크하이머, 아도르노, 다음에 유명한 에릭 프롬, 또 로엔탈까지도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퍼마스 이런 쟁쟁한 그런 지식인들이 여기 나타나게 돼요. 그 당시 교황은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오로 6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방 이론을 마르쿠제의 해방 이론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제의 이론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종에게 자유라는 망토를 입혀줬구나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즉 60년대에 들어선 그 신좌파 운동을 비판하게 된 것이 당시의 카톨릭이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이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절망과 소외에 들어간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둬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사회를 절망과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문화 막시즘이 하나의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그 문화 막시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문화 혁명이 일어나기를 이들은 바란 거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마르쿠제는 당시 뭐라 그랬냐면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왜냐하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한국의 그 예술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의식 변화를 이상하게 신기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술적인 어떤 문화 변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나타난 그런 어떤 그 사회 세계, 죽음의 세계들이 너무 주검의 세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에도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하게 꼬인 그런 문화적인 상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 뭐 이런 게 소외되기 쉬운 개인주의 이런 것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한국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K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타나는 그 사회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런 것, 죽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화 상품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